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혁신주도 성장, 이 부분 빨리 계획을 내놓아라, 이런 이제 지침을 내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보셨다고 평가를 하고, 근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주도 성장이 보완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또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충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저임금 관련된 것인데, 그 장관께서는 청문회 때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연봉 4천만 원 월급쟁이도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된다. 최저임금이 너무 범위가 좁다. 그 말씀 하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 기억에는 그 최저임금 중에 지금 정기상여금이 빠져 있는데 정기상여금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제 최저임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까지 하시고 네. 계속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최저임금 중에 또 숙식비, 특히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역차별이 있다. 국내 노동자가. 그래서 숙식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숙식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않는데 네. 그거를 이제 포함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예, 최저임금은 사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고 우리 법으로 이 최저임금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지금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그런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그 최저임금 산입법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거를 함께 논의하고 그럼 산입 범위에 지금 네. 노동부 입장을 묻는 건데 자꾸 네. 피하시는데 장관님 그러시면 안 되죠. 소신 있게 하셔야죠. 그 정기 상여금 말고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 검토하신 건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최저임금 부분을 그 산입범위라든가 아니면은 식대라든가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그 중식대나 교통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고치려면 이건 법을 개정해야 그렇죠. 되는 법 부분이고요. 네, 예. 법은 또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럼 검토를 했네요.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리 바게트 문제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노동부 조치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파리 바게트 자체 문제. 근데 이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부가 조치를 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한 것 같다.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실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동부 조치는 본사에서, 파리 바게트 본사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접 고용된 직원보다 한 5천 몇백 명 되는데 더 많은 직원이 직접 고용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팩트 관계 맞죠? 사실관계 네. 맞죠? 예. 예. 그럼 봅시다. 지금 제빵기사가 본사에 직접 고용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제빵기사가 일할 터전은 어디입니까? 가맹점이죠. 가맹점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본사는 파견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파견하면 안 되죠. 예. 그죠? 그 파견하면 안 되면은 대안이 뭡니까, 장관님? 근데 의원님, 지금 본사에서 대리점이나 이 점주들한테 파견하는 것도 파견법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본사에서 지시를 받고 본사에서 예를 들면 한 사업장에만 있는 게 정규직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장에서도 본부의 지시를 받고 본부에 의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대리점에서 근무를 해도 그럼 본사에 네. 직접 고용을 해서 네. 가맹점에게 파견해도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예, 그 위반이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두 번째로 아니라고 합시다. 네. 그럼 가맹점이 네.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럼 가맹점주가 네. 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제빵기사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가맹점주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네. 그거는 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구체적인 뭐 고용에 대한 문제, 임금에 대한 문제, 출퇴근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파견법의 위반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협의, 오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좀 업무 시간이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 된다. 빵을 더 만들자, 그러면 적게 하자. 이런 건 협의는 지금 파견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가맹점주가 네, 가맹점주가 그런 지시를 내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할 수 있다 하는 고용 관계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그런 정도의 저희가 그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제가 준비를 여기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가 제빵 기사에 대해 생산량 증가나 연장 근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파견법상 아니 그럼 임금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제빵 기사가 가맹점주한테 내 임금이 늘어나야 된다. 아니죠. 근로 시간에 한정돼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네. 더 매일매일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네. 그 정도 융통성이 있죠. 우리 사회는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융통성을 제한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이게 개선 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제빵 공정 그 확인하셨죠? 예. 제빵 공정이 갈수록 자동화돼 가지고 반죽이 다 준비돼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빵 기사가 아주 그 기술이 높은 장인이 아니라 반죽이 다 된 걸 말 그대로 이제 굽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이 앞으로 더 과학화될 거고 더 자동화될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이러면은 지금처럼 업무에 일일이 그러니까 알바생 쓰는 것처럼 맥도날드 알바생으로 다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내용 자체가 갈수록 단순화되고 분업화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추세에 지금 맞다고 봅니까? 그러면 다른 비슷한 전부 다 정규 고용으로 다 바꾸라고 하실 거예요? 그 위원장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시대 추세에 맞냔 말이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 파리바게트 문제로 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제빵사들이 굉장히 고도의 전문화, 똑같은 내용의 그 재료를 갖고도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제품이 나오는 게 조금씩 다른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반죽은 안 한다는 거 확인하셨죠? 예, 반죽은 다 가장 기계로 하고 중요한,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반죽이 다 된 걸 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1분 주세요. 제일 좋은 해법을 제가 볼 때 파견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제빵업을 파견법이 딴 게 아니잖아요. 32개 업종만 들어가 있잖아요. 예. 제빵업을 파견법에 넣으면 기존의 구조로도 다 회피하잖아요. 예, 그건 왜 안 됩니까? 저는 그 답변만 하십시오. 예, 저희가 파견법을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최소하게 그 사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파견 업종을 쓸 수 있는 그거를 가이드라인에서 만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그 파리바게트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이 그 시정 지시나 우리가 이런 게 결과 발표한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걸 장관님이 말씀을 한 드리고요. 가지 지금 놓치고 네. 있는 부분이 지금 시대는 핵심 기능만 본사가 가지고 다 협력으로 넘깁니다. 그게 시대의 트렌드고 다 직접 고용하는 거는 18세기, 19세기 그때 기계식 노동할 때 이야기예요. 근데 제빵도 똑같은 거예요. 다 협력업체한테 넘기는 게 선진 지금 사회로 가는 건데 왜 자꾸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예,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현행 파견법 테두리 안에서의 본사에서 협력업체를 놔두고 그 파견법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이나 또 이렇게 근무 형태, 임금 협상이라든가 파견법이 악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한번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이대 지침 그젠가요? 이대 지침 네. 폐기하셨는데, 네, 환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대 지침 말고도 행정 해석, 이게 이제 노동부는 그냥 단순하게 행정 해석 또는 지침이라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침이라고 합니다만, 노동부가 만든 행정 해석이나 행정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의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행정 지침이나 해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법 규범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아주 중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정 해석으로 인해서 노동 시장이 교란되거나 단순하게 처리할 것을 복잡하게 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지금까지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대 지침 폐기 말고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해석이나 지침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좀 다 좀 살펴봐 주시고요. 시대에 안 맞거나 지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많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시거나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MBC나 파리바게뜨를 보면 MBC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치권도 책임을 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9대 때 계속 MBC 청문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었고요. 당시 그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노동부가 좀 받아서 그 당시에 근로감독을 들어갔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향으로 노동부가 조치를 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한 것 같다.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실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동부 조치는 본사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접 고용된 직원보다 한 5천 몇백 명 되는데 더 많은 직원이 직접 고용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팩트 관계 맞죠? 사실관계 네. 맞죠? 예, 예, 예. 그럼 봅시다. 지금 제빵 기사가 본사에 직접 고용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제빵 기사가 일할 터전은 어디입니까? 가맹점이죠. 가맹점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본사는 파견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파견하면 안 되죠. 예. 그죠? 그 파견하면 안 되면은 대안이 뭡니까, 장관님? 근데 의원님, 지금 본사에서 대리점이나 이 점주들한테 파견하는 것도 파견법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본사에서 지시를 받고 본사에서 예를 들면 한 사업장에만 있는 게 정규직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장에서도 본부의 지시를 받고 본부에 의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대리점에서 근무를 해도 아니 그럼 이건- 본사에 네. 직접 고용을 해서 네. 가맹점에게 파견해도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예, 그 위반이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두 번째로 그거 아니라고 합시다. 네. 그럼 가맹점이 네.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럼 가맹점주가 네. 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제빵 기사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가맹점주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네. 그거는 법 위반 아닙니까? 아, 그것도 예를 들면 구체적인 뭐 고용에 대한 문제, 임금에 대한 문제, 출퇴근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파견법의 위반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협의, 오늘의 아니 그러니까 부족된- 예를 들어 오늘 예, 좀 업무 시간이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 된다. 빵을 더 만들자, 그러면 적게 이야기할 하자 수 이런 있고. 건 협의는 지금 파견법에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혁신주도 성장 이 부분 빨리 계획을 내놓아라 이런 이제 지침을 내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보셨다고 평가를 하고, 근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주도 성장이 보완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또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충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저임금 관련된 것인데, 그 장관께서는 청문회 때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연봉 4천만 원 월급쟁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최저임금이 너무 범위가 좁다. 그 말씀 하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 기억에는 그 최저임금 중에 지금 정기상여금이 빠져 있는데 정기상여금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제 최저임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 이런- 그까지 하시고 네. 계속 제 질의할게요. 그러면 최저임금 중에 또 숙식비, 특히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역차별이 있다. 국내 노동자가. 그래서 숙식비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숙식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않는데 네. 그거를 이제 포함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아.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예, 최저임금은 사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고 우리 법으로 이 최저임금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지금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그런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그 최저임금 산입법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거를 함께 그럼 논의하는 산입 범위에 지금 네. 노동부 입장을 묻는 건데 자꾸 네. 피하시는데 장관님 그러시면 안 되죠. 소신 있게 하셔야죠. 그 정기 상여금 말고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 검토하신 건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최저임금 부분을 그 산입범위라든가 아니면은 식대라든가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에 아니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그 중식대나 교통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고치려면 이건 법을 개정해야 그렇죠. 되는 법 부분이고요. 개정해야 네, 되죠. 예. 법은 또 국회에서 해야 될 알겠습니다.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럼 검토를 했네요.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파리 바게트 문제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노동부 조치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파리 바게트 자체 문제. 근데 이거를 개선하는